저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자 장기표입니다. 오늘은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사실 지난 이 4.15 총선과 관련해서 부정선거 논란이 많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증거를 제가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정선거 규탄 투쟁에 나서거나 또는 소송을 제기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28일 인천 연수구 을 민경우 후보 이 선거구인데 거기서 이 선거 소송을 해가지고 이 대법원에서 재검표를 했는데 그때 그 재검표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일들이 부정선거의 명백한 증거로 저는 보기 때문에 오늘 기자회견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준비된 회견문을 낭독하면서 왜 부정선거라고 보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5 총선에서의 부정선거 사례와 관련한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선 출마에 변해서 자아실현의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민주시장주의와 신문명 정책을 통해 모든 국민이 경제적 안정, 사회적 평화, 정치적 자유가 보장된 가운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자아실현의 보람과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은 민주주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때 실현 가능합니다. 민주주의 시스템 가운데도 선거 시스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선거 시스템이 공정하지 못하면 대의제 민주주의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 4.15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한 부정선거 논란이 있던 중 지난 6월 28일 대법원이 실시한 미래통합당 민경우 후보의 선거구인 인천 연수구 을 선거에 대한 재검표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로 볼 수밖에 없는 다음과 같은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재검표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제가 별도로 이 사진을 이렇게 정리해서 표로 만들어 왔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와 같이 정상적인 선거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비정상적인 투표지가 나왔는가 하면 재검표 때 나온 투표지의 수가 등록된 투표자의 수보다 더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부정선거의 명백한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선거소송과 선거사범에 대한 법원의 직무유기를 고발하고 이의 시정을 위해 단호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밝혀둡니다. 인천 연수구 을 재검표에서 다음과 같은 비정상적인 투표지가 나왔다고 합니다. 첫째, 투표관리관 도장이 뭉개져 어떤 투표관리관의 도장인지 알아볼 수 없는 투표지가 1,000장 이상 나왔다고 합니다. 특히 송도 이동 제6투표소 투표함에서만 290여 장이 나왔습니다. 해당 투표소의 총 투표인 수가 2,000명도 안 되는데 15%에 달하는 표가 무효가 된 것입니다. 뭐냐면 이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게 투표인
투표관리관의 인장인데 이렇게 빨갛게 되어 있어요. 이름을 붙이기를 일장기처럼 생겼다 그래가지고 일장기 투표지를 하는데 이런 것이 천장에는 나왔다는 겁니다. 천장에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그 다음에 둘째, 4.15 총선에서 집계된 관내 사전투표수의 총수는 12,948표였는데 이번 재검표에서는 13,248표로 집계되어 정확히 300장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투표한 사람보다 투표지가 300장이 더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 전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다음에 셋째, 지역구 후보에 대한 사전 선거 투표지에 비례대표라는 것이 인쇄된 투표지가 있었는데 사전 선거 할 때는 컴퓨터에서 한 장씩 이렇게 이 투표지가 뽑혀 나오는데 거기에 그런데요 비례대표라는 것이 인쇄된 게 있어요. 이겁니다. 이 투표지인데 여기에다가요 이 지역구 후보 정일령 후보한테 투표하는데 비례대표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투표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컴퓨터 안에 있어요. 그 다음에 넷째, 투표지가 2장 또는 석 장씩 붙어있는 투표지가 여럿 나왔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투표지가 이렇게 붙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도대체 어떻게 이제 한 장씩에 넣는 투표함 안에서 이렇게 붙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뭐 투표함 안에 무슨 본드를 넣어놓은 것도 아니고. 이거는 결국은 나중에 이 개표 결과하고 따맞추기 위해서 사후에 이 투표함을 교체한 것으로 바꿔치기 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섯째, 신권합회처럼 빳빳한 투표지가 묶여있는 투표지가 수백 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렇습니다. 이게 뭐 한두 장도 아니고 이처럼 이렇게 이 신권합회처럼 빳빳한 딱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렇게 수백 장이 이렇게 묶여져 가지고 나왔다는 겁니다. 위와 같은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제가 직접 재검표 현장에서 본 것은 아니지만 재검표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또는 동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다 봤거든요. 동영상을. 이거 뭐 이 동영상을 가짜로 만들 수가 없는 거죠. 또 만약에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돌렸다면 그 당시에 주관한 대법원에서 당장 당신 지금 돌린 우리가 언제 재검표 현장에서 그런 사진, 그런 일이 있었느냐 반박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민경우 의원 등이 이 지금 동영상을 여기저기 지금 많이 알렸는데 그게 만약에 재검표 현장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라면 절대로 그냥 두지 않았죠. 그러니까 제가 본 이 사진, 동영상은 하여튼 재검표 현장에서 나온 겁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런데 그걸 보니까 조금 전에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듯이 이건 도대체 정상적인 선거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있을 수 있다면은 이제 선관위에서 해명을 해야죠. 이미. 뭐 판결하기 전에라도 중앙선관위에서 우선 당사자가 민경욱 씨니까 민경욱 씨 불러가지고 그게 아니다고 뭐 해명이라도 해야지. 도대체 이 나라가. 그래서 따라서 지난 4.15 총선 때의 적어도 인천 연수구 을의 선거는 부정선거로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데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도 챙기지 못해서 그렇지 저기 어디 양산 을군가 거기에서도 지금 재검표를 했는데
이런 부정선거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 선거의 부정은요, 게임의 룰인데, 룰이 편파적인 게 아니라 부정이면 시합 하나만 하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위에 열거한 바와 같은 비정상적인, 그래서 불법적인 일이 발생했는가 하는 것은 앞으로 수사에서 밝혀져야 할 일입니다. 수사를 통해서 이걸 밝혀야 돼요. 이거를. 또 대법원에서, 선거소송은 대법원 단심제입니다. 대법원에서 이걸 밝혀야 됩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해서 이 증거들을 본 사람들로서는 지난 4.15 총선 때의 개표 결과에 짜 맞추기 위해 보관된 투표함을 바꿔치기 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바꿔치기 안 하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요구하면서 선거소송과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을 공직선거법의 규정대로 진행하지 않은 법원의 직무유기를 고발하고 이의 시정을 위한 여러 방안들을 강구할 것을 밝혀둡니다. 그리고 부정선거의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는 사전투표와 전자개표에 대한 제 입장도 밝히려고 합니다. 그러면 선거소송과 선거사범에 대한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먼저 밝혀둡니다. 참고로 이게 일반인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선거소송이 있고 선거사범이 있는데, 참고로 선거소송이란 선거의 절차에 관한 소송으로 대법원 단심제입니다. 180 안에 끝내야 됩니다. 이거는. 이 선거소송입니다. 이거는 당선무효, 선거무효가 나오는 이 선거소송이 있고, 선거사범이 있습니다. 선거사범. 이거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입니다. 앞에 거는 선거소송은 절차에 관한 문제이고, 선거사범은 선거법을 위반한 구체적인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거사범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형사소송으로 3심제입니다. 3심제. 이거는 1년 안에 끝내게 되어 있습니다. 1년. 그다음에 그래서 공직선거법 제225조 소송 등의 처리,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대법원입니다. 대법원 아닌 경우가 있어요.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대법원은 소가 제기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때 되어 있습니다. 처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강행 규정입니다.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 제270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이 270조의 조문의 제목이 선거범의 재판 기간에 관한 강행 규정, 딱 강행 규정이라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이게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입니다. 정말 국민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요, 민주주의 법치국가라고 할 수가 지금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법원이 이걸 다 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더루킹 사건,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건은 일어나고 나서 4년, 이제 물론 대법원이 확정 판결이 났지만은 또 울산시장 부정선거, 이 그대로 뭉개고 있습니다. 위 규정들은 전부 강행 규정입니다.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거나
선거범의 재판 기간에 관한 강행 규정 또 반드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법원이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우선 위에서 적시한 인천 연수구을 선거의 재검표 과정에서 나온 부정선거 증거들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을 요구합니다. 이미 공직선거법 제225조를 위반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이미 위반했어요.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럼 둘째, 지난 4.15 총선과 관련한 선거 소송이 인천 연수구을 이외에도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지난 4.15 총선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물론 지난 4.15 총선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도 벌써 지금 선거 치른 지 1년이 지났잖아요. 6개월 내에 기소한다 하더라도 지금쯤 이 재판이 완료돼야 됩니다. 한 건도 완료된 거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게 있을 수가. 그래서 지난 4.15 총선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물론이고 또 드루킹 사건, 울산시장 부정사건 등에 대한 재판도 이미 공직선거법의 재판 기간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이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도대체 이 나라가 법치국가가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의 준수를 감시하고 심판하는 의무를 지닌 법원, 그것도 대법원이 법을 공공연히 위반하고 있으니 이런 나라를 어찌 법치국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이 들어선 후 법치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국민의 엄중한 응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앞에서 밝힌 대로 위와 같은 법원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고발할 생각입니다. 이미 아마 시민단체들이 고발한 경우도 있겠는데 제가 이 다른 후보들 특히 이 부정선거 규탄 투쟁에 나선 우리 황교안 전 대표와 함께 이걸 언론에서 고발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부정선거도 문제지만 앞으로 이런 부정선거가 없게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사람들도 이를 위한 것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없애려고 그러면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이번 대선 경선에 나선 예비 후보자들 또 그리고 민주주의의 토대인 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는 국민들은 이 공정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나서야 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일을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첫째, 이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는데 첫째, 사전투표를 실시하더라도 하루만 해야 됩니다. 이틀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투표함 보관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은요 CCTV 설치 안 돼 있는데도 많이 있답니다. 도대체 지금까지는 허술하게 짝이 없었고 이래서는 선거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대선이나 총선 때는요 누구나 투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거일을 공휴일로 하고 있습니다. 공휴일로. 그런데 선거 전에 이틀간씩이나 이렇게 사전투표하도록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전투표하고 공휴일은 놀러 가라는 겁니까? 아니, 놀러 가라고 이 선거일을 공휴일로 해놓습니까, 이게? 그래서도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굳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는 사정이, 투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사람은 부재자 투표 신청해서 하면 됩니다. 둘째, 전자개표는 없애야 됩니다. 없애야 합니다. 전자개표의 경우 컴퓨터 프로그램 작성자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프로그래밍을 얼마인지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나보고 하라 그러다 하겠어요, 이거. 설사, 근데 100%, 설사 그 개표기 설치 당시에는 공정하게 프로그래밍한 개표기라 하더라도 이 원격 조작이 얼마인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미 백악관 문서도 우리나라 국정원 문서도 다 이렇게 원격 해킹한다는 게 언론에 보도된 바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가 다르게 해킹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터에 전자개표기의 기능은 얼마인지 원격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개표의 공정성은 전혀 보장될 수 없기 때문에 전자개표를 없애야 합니다. 수개표 하더라도 선거일 그날 밤에 얼마인지 개표 완료할 수 있는데 뭐 한다고 전자개표를 합니까? 그런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09년 투표와 개표의 전 과정을 주권자인 국민이 그에 대한 특별한 지식이 없이도 검증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투개표의 과정을 제대로 알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전자개표기는 하면 어떻게 국민들이 그거 알 수 있습니까? 지식도 다 갖기가 어렵지만 그 과정을 누가 그걸 직접 다 계속 전자개표기 뜯어볼 수도 없는 거고 또 뜯어본들도 그걸 또 누가 압니까? 그래서 특별한 전문 지식이 없이도 검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전자개표는 주권자인 국민이 이를 검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자개표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독일, 아주 참 독일답습니다, 이거. 아주 잘한 판결입니다. 결국 뭐냐? 주권자인 국민이 투표와 개표의 공정성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너무나 타당한 판결이고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미 부정선거를 규탄하면서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오신 많은 분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저도 공정한 선거를 위해 노력할 것을 밝혀둡니다. 2021년 8월 27일 장기표 국민의힘 김혜열 당협위원장 겸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자. 국민 여러분, 이 부정선거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지 못하면 대통령 선거 하나만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선 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저같이 야당 입장에서는 또 정권교체가 정말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도 부정선거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되고 특히 제1야당은 이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인천 연수구을 그 재검표 과정에서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이지 않은 투표지가 나왔는데 제1야당인 당사자 아닙니까? 제1야당이라고 할 게 아니라 당사자인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앞으로 저도 이 국민의힘이 말하자면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